아침 햇살이 낡은 벽지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순자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70 넘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으흠.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부엌으로 향할 수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김치 한 통과 반찬 몇 개가 전부였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혼자 먹을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으면서 벽에 걸린 달력을 힐끗 보았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큰아들 민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은 민수가 전화라도 할라나? 순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수가 전화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자식들은 모두 바빴다. 각자의 삶에 치이며 살아가느라 늙은 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서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중견 기업 과장으로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 아니에요? 전화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 영희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급하게 대답했다. 아, 맞다. 나중에 퇴근하고 할게. 지금 급해서. 나중에. 맨날 나중이에요. 작년에도 깨박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데. 영희가 식탁을 탁 치며 말했다. 민수는 짜증이 났다. 아, 알았어. 회사에서 할게. 그만 좀 해. 당신 엄마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해요? 차라리 모시고 살든가.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화를 냈다. 모셔? 여기 좁은 데서? 당신이 모시고 살 수 있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끌벅적한 미용실에서는 작은 딸 미경이 손님 머리를 손질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미경은 핸드폰을 힐끗 보고는 무시했다. 손님에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언니.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정말.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미경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손님이 물었다. 아, 괜찮아요. 우리 엄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거든요. 밥 먹었니? 건강은 어떠니? 바쁘면 나중에 해도 되죠, 뭐. 잠시 후 문자가 왔다. 미경아, 오늘 엄마 생일인데. 바쁘면 괜찮아. 건강해라. 미경은 문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에서는 막내 아들 철수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야근 중이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휴대폰에는 엄마에게서 온 미수신 전화가 5통이나 있었다. 야, 박대리. 또 야근? 집에 안 들어가? 동료가 지나가며 물었다. 가봤자. 혼자 사는데 뭐. 그냥 여기가 편해. 철수가 힘없이 웃었다.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좋지. 나도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뵙고 와야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 우리 엄마. 요즘 전화 자주 하시는데 받기가 좀 그래. 자꾸 돈 얘기하시거든. 힘들면 엄마한테 와라.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근데 엄마가 뭘 해주겠어. 오히려 내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철수는 핸드폰을 보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저녁이 되었다. 순자는 혼자 작은 상에 미역국 한 그릇과 반찬을 차려놓고 앉았다. 생일 케이크 대신 찐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래.
애들도 바쁘지. 바쁜데 어떡해. 순자는 쓸쓸하게 혼잣말을 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순자는 찐빵에 촛불을 켜고 혼자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자 씨 생일 축하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촛불을 끄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괜찮아. 내가 뭐 대단한 엄마였나. 애들이 잘 사는 게 어딘데.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먹지도 않은 미역국을 치웠다. 침대에 누워 낡은 노래책을 꺼냈다. 1970년대 가요 악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가수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작은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특히 노래방 기계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순자야. 어제 생일이었다며? 자식들이 뭐 해줬어? 할머니 한 명이 물었다. 바쁘다고. 그냥 조용히 보냈어. 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야. 애들이 잘 사는 게 어딘데. 나야 이렇게 노래나 부르면서 살면 되지.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노래방 기계 앞에 앉았다. 리모컨을 들고 물레방아 도는 데를 선곡했다.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면서 깊고 구성진 음색이 경로당을 가득 채웠다. 화투를 치던 노인들도 잠시 손을 멈추고 순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야, 순자가 노래는 진짜 잘한다니까? 한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맨날 부르니까 이제 질려. 다른 사람도 좀 불러야지. 다른 할머니가 투덜거렸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노래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순자는 과거로 돌아갔다. 1970년대 화려한 조명이 빛나던 무대. 젊은 순자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귀를 울렸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녀의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다. 무대 아래에서 팬들이 박수를 보냈다. 플래시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목소리. 순자 양입니다. MC가 외쳤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노래만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무대는 사치가 되었다. 엄마가 되는 게 먼저였다. 밤새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아침이면 밥을 지어야 했다. 무대 조명 대신 부엌의 형광등이 그녀를 비췄다. 내가 잘한 거겠지. 그치? 순자는 밤마다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LP판들, 무대 사진들,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신인 가수 순자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순자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며칠 후 경로당 앞이 북적였다. 경로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다. 방송국 PD 김하늘이 촬영 스태프들과 함께 도착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소외된 이웃의 삶을 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여기 어르신들 일상 좀 담아봐요. 자연스럽게. 너무 연출하지 말고. 하늘이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PD님 여기 볼 게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경로당인데. 평범한 게 제일 진솔한 거예요. 가식 없는 일상이 최고의 다큐멘터리죠. 행사가 시작되었다. 노인들이 모여 앉아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경로당 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우리 순자 할머니가 노래 한 곡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노인들이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이크 앞에 섰다. 아,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황혼의 블루스입니다. 음악이 흘렀다. 순자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카메라를 조작하던 하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의 무게를 견딘 목소리, 인생의 애환이 녹아있는 깊은 울림이었다. 뭐야? 이 목소리. 하늘은 순자를 응시했다. 처음엔 무심하게 듣던 노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순자의 목소리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하늘이 순자에게 다가갔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저 방송국 PD인데요. 아까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아, 저요? 저는 그냥 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가 수줍게 대답했다. 박순자? 하늘의 눈이 커졌다. 혹시 1970년대에 활동하셨던 그 가수 박순자 맞으세요? 순자는 당황했다. 어머, 어떡해. 아는 사람이 있을 줄은.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팬이셨어요. 하늘이 흥분하며 말했다. 어렸을 때 LP판 듣고 자랐거든요. 세상에 여기 계셨다니.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냥 경로당 다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할머니,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찍고 있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였다. 아, 나 같은 사람이 뭐. 꼭 촬영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노래. 세상에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하늘의 진심이 느껴졌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하늘은 순자의 작은 방을 방문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왜 노래를 그만두셨어요? 하늘이 물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족을 위해 무대를 내려놓은 건 후회는 안 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근데 가끔 무대 조명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의 나, 노래하는 나.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가수였다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요. 말한 적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죠. 지금도 자주 연락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방송국 편집실에서 하늘은 편집 화면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였다. 하늘은 편집본을 방송국 국장에게 보여주었다. 국장은 감동하며 말했다. 이거 대박이겠는데? 특집으로 내보내자. 제목은 경로당 노래왕, 전설의 귀환 어때? 좋아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 저녁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을 울린 목소리 박순자.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민수집에서는 가족이 저녁을 먹다가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민수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저 사람, 우리 엄마야? 어머니가 가수셨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할머니 완전 멋있어. 대박. 손주가 신기해하며 소리쳤다. 민수는 화면 속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평범한 주부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는지 깨달았다. 미경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경은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제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아니야, 미경아.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보다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동료가 다가왔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엄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로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 팬들, 방송 관계자들이 순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할머니, 다시 무대에 서실 계획은 없으세요? 은퇴한 지 50년 만에 재조명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질문이 쏟아졌다. 순자는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꿈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인터넷에는 순자의 노래가 화제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순자의 옛날 노래를 찾아 들었다. 전설의 목소리, 경로당에 숨어있던 보물 같은 댓글이 달렸다. 음반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앨범 내시죠. 요즘 트로트 열풍인데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시면 대박 날 겁니다. 방송사에서도 섭외가 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시청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었다. 민수, 미경, 철수가 함께 순자의 집을 찾아왔다. 세 자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몇 년 만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전화도 안 받고. 미경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철수도 울먹였다. 순자는 자식들을 껴안았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 너희한테 많이 부족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다. 그날 저녁 순자와 자식들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행복했다. 오랫동안 바라던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순자의 컴백 무대가 열렸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좌석은 만석이었다. VIP석에는 세 자녀가 앉아 있었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다.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제 자식들. 민수, 미경, 철수. 엄마가 너희한테 많이 부족했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다. 관객들도 따라 울었다. 이 노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순자의 대표곡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더 깊어졌다.
인생의 무게가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관객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고 순자는 자식들과 포옹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순자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국 투어 제안, 음반 제작 제안, TV 출연 제안이 쏟아졌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 다시 스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경로당으로 돌아갔다. 할머니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하늘이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노래 부르는 게 무대보다 더 행복해. 순자는 경로당에서 무료 노래 교실을 열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시작했다. 요양원, 복지관, 작은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늘 제가 노래 몇 곡 불러드릴게요.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아요. 순자의 목소리에 노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순자처럼 자식들에게 외면받으며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다. 순자의 노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노래 교실은 금세 인기를 끌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20명이 넘게 늘어났다. 자,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배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순자가 가르쳤다. 할머니들이 따라했다. 아! 어설픈 목소리들이 경로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어떤 콘서트장보다 따뜻했다. 순자야, 너 덕분에 내가 살맛난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데 여기 오면 외롭지가 않아. 나도 그래. 노래 부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순자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화려한 무대, 쏟아지는 박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경로당 노래교실 학생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 제목은 우리들의 노래. 관객은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었다. 무대는 초라했다. 경로당 강당에 천을 걸고 조명 몇 개를 설치한 게 전부였다. 하지만 노인들의 얼굴은 빛났다. 떨려 죽겠네. 한 할머니가 무대 뒤에서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순자가 손을 잡아주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합창이었다. 아침 이슬을 부르기로 했다. 떨리는 목소리들이 하나씩 모였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가족들이 환호했다. 어떤 손주는 할머니 짱이라고 소리쳤다. 다음은 독창 순서였다. 한 할아버지가 나와 남행열차를 불렀다. 음정이 조금 틀리고 박자가 약간 어긋났지만 진심이 담긴 노래였다. 관객들은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은 순자의 차례였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오늘 저와 함께 무대에 서주신 분들은 모두 제 선생님들입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순자와 학생들이 함께 물레방아 도는 데를 불렀다.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다. 공연이 끝나고 민수, 미경, 철수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민수가 말했다. 엄마는 우리 자랑이에요. 미경이 덧붙였다. 엄마 사랑해요. 철수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순자는 자식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순자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학생 수는 50명으로 늘어났다.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방송에서는 순자의 근황을 다시 다루었다. 하늘 PD가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다. 제목은 순자 할머니의 노래교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하늘이 인터뷰에서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보면서 노래 부르는 게 무대에서 10,000명 앞에서 부르는 것보다 좋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혼자 빛나는 건 외로워요. 근데 함께 빛나면 따뜻해요. 카메라가 경로당 안을 비췄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자식들한테 외면받는 분들도 많아요. 순자가 말을 이었다. 근데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됐거든요. 가족. 네.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가족 아닌가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녁이 되었다. 경로당을 나서는 순자에게 노을이 비쳤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하늘 PD가 순자 곁을 걸으며 물었다. 할머니,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꿈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노래 계속 부르는 거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되죠. 나이 들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경로당 뒤편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이 물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요. 나는 70 넘었지만 아직 부를 노래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하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경로당 앞마당에 벚꽃이 피었다. 순자는 학생들과 함께 벚꽃나무 아래서 노래를 불렀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래, 찍자.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한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사진 속 순자는 더 이상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선생님이었고 존경받는 예술가였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였다. 저녁 무렵 순자는 집에 돌아와 낡은 노래책을 꺼냈다. 새로운 곡을 고르기 시작했다. 다음 주 노래 교실에서 가르칠 노래였다. 이 노래가 좋겠네. 순자는 중얼거리며 악보에 표시를 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노래로 가득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노래 들려주고 싶대요. 그래? 그럼 김밥 좀 싸놓을까? 엄마가 힘든데 괜찮아요. 우리가 사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자식들은 이제 자주 연락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왔다.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했다. 순자는 다시 노래책을 펼쳤다. 희망가라는 제목의 곡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다.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다.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다.
70을 넘긴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더 깊어졌다. 인생의 무게, 사랑의 깊이, 희망의 빛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1년 후 순자의 노래교실은 지역 명물이 되었다. TV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다. 하지만 순자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경로당에 나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할머니, 책 쓰는 거 어때요?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늘이 물었다. 책? 나 같은 사람이? 순자가 웃었다. 네. 할머니 인생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해볼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순자의 자서전이 출판되었다.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도 순자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꿈을 포기할 필요 없구나.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순자는 한 통 한 통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한 편지가 특히 순자의 마음을 울렸다. 할머니,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것이 진짜 보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저녁 경로당 노래 교실이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경로당 문을 잠그려다가 노래방 기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순자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불렀다. 희망가.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였지만 그녀는 진심을 다해 불렀다. 희망은 새벽처럼 밝아온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노래가 끝났다.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순자는 경로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순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희망가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노래였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경로당에서 매주 무료 노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